반야바라밀이 실제 제6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다음 문장을 풀이하겠습니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자, 여기 보면 이제 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오온이 공임을 입증했죠. 그 실제 내용은 뭔가요? 오온이 반야바라밀의 일부가 변해서 된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쭉 색즉 시공 공적 시세 이런 걸 언급한 거죠.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언급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한 부분이 제법인데 제법에 이제 공의 상이 있다. 즉 제법에서 반야바라밀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반야바라밀의 정체를 알려준 거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즉 반야바라밀의 속성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에 반야바라밀이 있고 반야바라밀 속성을 알려준 거죠. 그건 거기서 이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나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반야바라밀이 마음과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절대자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무엇을 알려줘야 되겠나요? 마음에 있는 반야바라밀의 상태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알려주냐 하면 반야바라밀과 합의를 하면 어떠한 상태에 이른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 다룰 부분은 그 부분인 거예요. 반야바라밀 상태 그리고 반야바라밀과 합의를 했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보겠습니다. 시고 공중무쇠 무수상행시. 공중에는 색이 없다. 또한 수상행식 또한 없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공은 뭔가요? 공은 그냥 반야바라밀을 얘기하는 거라 했죠. 마음에 나타나는 반야바라밀을 그냥 공이라 표현할 뿐이죠. 반야바라밀 중에는 색소상행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색소상행식은 질을 얻는 과정이잖아요. 반야바라밀은 뭔가요? 질을 얻을 필요가 있는 존재가 아니죠. 진리 그 자체죠, 진리. 진리 그 자체인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나타나는 반야바라밀을 가리키죠.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나 반야바라밀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했으니까 진실도 되겠죠. 진리이며 진실인 존재가 반야바라밀인 거예요. 전체이기도 하면서 전체를 인식하고 있죠. 근데 뭐 인식 과정이 왜 필요해요? 모르는 이들이나 인식 과정을 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인식 과정이 필요한 거지 뭐 반야바라밀이 인식 과정이 이런 복잡하게 인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죠. 전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식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전지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런 작용이 없냐? 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무런 작용이 없다면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무에서 유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작용이 있긴 있는 거죠. 그럼 뭘까요? 뜻.
뜻을 이제 모든 걸 뜻으로 바꾸고 또 뜻을 펼치는 그게 있겠죠. 그래야지 세상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색소상행식은 없겠죠. 색소상행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인간이 육체가 있으니까 있는 거죠. 인간이 육체가 없는 곳에서는 색소상행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제 반야바람의 특징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무안입이 설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이제 몸, 이제 감촉을 느끼는 몸, 그리고 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눈, 귀, 코 이러면 뭘 떠올리나요? 육체의 눈, 귀, 코를 얘기하고 있죠. 눈, 귀, 코를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나요? 마음에 있는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 귀, 코 이거를 우리 육체의 눈, 귀, 코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뭐 영혼에도 눈, 귀, 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눈, 귀, 코가 있죠. 눈, 귀, 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떤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고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지죠. 그래요. 눈을 감고 또 떠올려져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육체의 눈이 없어도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죠. 귀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소리나 떠올려 보세요. 당장 들리지 않는 소리, 뭐 음악 소리나 뭐 이런 거 떠올려 보세요. 떠오른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혼에도 귀가 있다는 거예요. 무안이비설신의는 육체의 눈, 귀, 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반야바라밀 속에서는 뜻밖에 없다 했죠. 색성향 미촉법, 소리 형태, 언어 이런 걸 벗어난 뜻만 있다 했죠. 뜻만 있으니까 안이비설신의가 필요 없는 거죠. 반야바라밀에서는 뜻만 인식하는 존재가 있으면 되는 거죠. 기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 안이비설신의가 사실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안입이 설신의가 기관이죠. 기관. 색수상행식은 뭐예요? 작용이죠. 기관에서 작용이 비롯되죠. 자동차가 있어야 달리는 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에 이제 있는 안입이 설신의가 기관이 되는데 이걸로 색수상행식이 설명이 되나요? 설명이 되는 부분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불완전한 거예요. 우선 그러면 마음에 있는 이제 안이비설신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불교에서도 반야신경 쓸 당시 아니면 뭐 고타마 시다타도 마찬가지죠. 영혼에 뭐 이런 감각기관들이 있는지 알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런데 알았다는 흔적이 있어요.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 유 유관 불 여시 세존 열애 유 유관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뭐가 나와요?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런 게 나와요. 유관은 육체 눈으로도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육안도 물론 영혼의 눈에 속하지만 하여튼 보이지 않 영혼의 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죠. 한번 볼까요? 수부리야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 열애께는 유관이 있사옵니다. 수부리야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열애에게 천안이 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 열애께는 천안이 있사옵니다. 수부리야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열애에게 해안이 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 열애께는 해안이 있사옵니다. 수부리야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열애에게 법안이 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 열애께는 법안이 있사옵니다. 수부리야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열애에게 불안이 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 열애께는 불안이 있사옵니다. 이렇게 했어요. 육체의 눈이 아닌 영혼의 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은 이제 영혼의 감각기관들이 있다는 걸 알았죠.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무안입설신은 뭐가 돼요? 뜻이 뭐예요? 반야바라밀 안에는 안입이 설신의가 없다는 거죠. 그 당연하죠. 뭐 들리고 뭐 냄새 맡고 뭐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 은은 뭔가요? 여기서 은은 이제 인간의 마음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의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좀 복잡하긴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뒤에 금강경에서 뭘 하나요? 열애가 뭔가요? 열애가 열애는 뭔가요? 열애는 또 반야 바라밀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반야 바라밀이라고도 하고 열애라고도 하고 막 사람들은 막 여러 단어를 쓰니까 헷갈려서 그렇지. 열애는 반야 바라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애는 육안이 있고 천안이 있고 막 해안이 있고 눈이 있다잖아요. 반야신경에서는 없다 그랬는데 이제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야바라밀 자리를 확인할 수 있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뜻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색성량 미촉법이 아닌 뜻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뜻만으로 존재하면 뜻만 인식할 수 있다면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세상에는 색성량 미촉법이 있잖아요. 색성량 미촉법을 이룬 존재가 뜻만으로 구성된 반야바라밀이잖아요. 뜻만 인식할 수 있다면 세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자에는 두 부분이 있다는 거죠. 뜻만으로 존재하는 부분과 뜻만으로 존재하면서 뜻만 인식하는 부분과 또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갖추어야 되죠. 색성량 안입이 설신의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갖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생겨나면서 안입이 설신 무안입이 설신이 자리는 없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있죠. 그것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요? 마음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영혼에도 있잖아요. 영혼의 자리에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영혼의 자리가 아닌 반야바람의 자리에도 이제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자리가 없으면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영혼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갑자기 새로운 게 나타난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두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안이비설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유한이니 천한이니 해안이니 법안이니 불안이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눈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안이비설신에는 영혼의 기관이라고도 영혼이 갖춘 이제 그 기관으로 볼 수 있죠. 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체로 볼 수도 있죠. 체용의 어떤 논리가 있는 거죠. 색소상행식은 용인데 안이비설신 가지고 인식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뭐 어떤 맛, 감촉 이런 걸로 이것만 가지고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걸 보완하는 감각기관을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의는 굉장히 광범위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의가 모호한 거예요. 또 의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안이비설신을 포함하면서 또 다른 영혼의 마음의 감각기관들을 지니고 있는 어떤 존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이 안이비설신을 가지고는 색성향 미촉법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해. 그러니까 그렇죠. 마음을 연구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해놨다는 것도 그 대단한 일일 수 있어요. 좀 더 한번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좀 설명이 될 거예요. 신금의 작용. 우리 뭔가가 나타나죠. 마음에 뭐 표상이든 색이든 소리든 형태든 나타나는 거예요. 뭐 언어도 나타나고 그런 걸 나타나게 하는 기관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신금이라고 규정지었어요. 나타나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금이 수행한다고 보고 두 번째 표상이나 관념을 포착하는 또 기관이 있잖아요. 그 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건 이제 안이비설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혼에 있는 안이비설신. 그래요. 또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 그 의지죠, 의지. 의지는 이제 감정기관에서 비롯된다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혼이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있잖아요. 쾌락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가지려 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피하려 하잖아요. 쾌락과 고통이 쾌락과 고통이 일어나면 무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감정기관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쉬운 게 이제 기억기관. 우리는 과거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소리, 냄새 이런 그 형태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죠.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익히고 있는 거를 또 미래에 떠올릴 수 있죠. 미래에 떠올린다는 거는 저장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표상관념 저장 및 유출을 기억기관에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선천적 무아 혹은 감성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제가 붙인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용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마음에서 무언가 그림을 떠올리려고 하면 기관이 있어야 되고 또 떠올리게 하는 작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나타나게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누군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림을 그리는 작용이 있어야 되겠죠. 동작에서 작용이 나타나죠. 그림을 그리는 동작에서.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스케치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금의 활동 장소 및 진료 제공. 스케치북에서 이제 막 형태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각각 이렇게 작용을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기억 기관에서 일으키는 작용, 기억작용. 선천적 무화에서 일으키는 작용은 수용작용. 감정기관에서 일으키는 작용은 의지작용. 의식에서 일으키는 작용은 인식작용. 신금에서 일으키는 작용은 신금의 작용.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안입이설시는 그냥 의식에 포함되겠죠. 이제 기관이 더 많아진 거죠. 이걸로 색성형 미촉법을 할 수가 있죠. 색은 뭐예요? 나타나게 하는 작용. 신금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색성형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는데 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용작용이 일어나죠. 수용작용이 일어나는데 선천적 무화도 있고 그걸 나타나게 할 때 뭐가 작용하고 있나요? 신금 작용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 신금 작용도 역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를 보고 있으면 다 인식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만 인식되죠. 거기엔 또 뭐가 있나요? 관심이 가는 것만 인식이 되는 거죠. 다 인식할 수 없잖아요. 지금 눈 뜨고 보면 세상이 다 보이는데 밖에 이제 산에 올라가면 전체가 다 보이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는 거지 인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관심 있는 부분을 인식하는 거죠. 그게 또 감정작용이 개입되는 거죠. 감정작용. 관심 가는 거는 딱 인식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색수까지 설명이 되잖아요. 기관을 통해서, 기관과 작용을 통해서. 그래요.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인 소재들이 있으면 생각을 하겠죠. 생각에는 생각의 전개 방식이 있잖아요.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요. 논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 기관도 개입되고 또 나타나게 하는 기관도 기억되고 여러 가지가 개입되죠. 또 생각하려면 또 의지도 필요하고 감정 기관도 필요하죠. 의지가 없으면 생각 안 하려 할 거 아니에요. 감정 기관도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잘 이해하면 이제 이 기관들을 통해서 작용들이 다 설명이 돼요. 안입이 설신의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의 때문에 그렇죠. 의가 좀 너무 단순화시킨 거죠. 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알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안입이 설신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는 뭐 색성향 미촉이니까 나머지를 의가 담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너무 포괄적인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색성향 미촉법. 그렇죠. 뜻만 있다 했으니까 색성향 미촉법 뭐 없는 걸로 보죠. 법은 뭐라 할까요? 색은 색깔이고 뭐 소리, 냄새, 뭐 향기. 그러니까 어, 이제 감촉이고 법은 뭐 떠올릴 수 있는 게 언어나 수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죠. 한 관념이라 하면 되겠죠, 그거를. 그렇죠. 우리는 그 색성향 미촉만 인식하는 게 아니죠. 언어나 수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언어의 수 관계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무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나타나는 게 색성향 미촉법밖에 없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또 뭐가 일어나요? 색성향 미촉법 말고도 또 일어나는 게 있죠. 고통, 쾌락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과 쾌락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나요? 또 욕망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욕망에는 어떤 게 있나요? 식욕, 수면욕,
자고 싶은 욕망, 피곤했을 때,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욕망, 또 성욕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무색성향 위촉법만 얘기하면 또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무신체 지옥이 들어가면 또 보다 완벽해지겠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의 특징이죠? 반야바라밀의 특징이죠. 반야바라밀은 그 인간의 육체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신체 지옥이 없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